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고 있는 40 초반의 여자랍니다. 바쁜 와중에도 잠들기 전에 저만의 시간을 가질 때면 항상 이곳에 사연을 듣고 있어요. 참 재밌어서 매일 챙겨 듣게 되니 어느새 가까운 친구 같은 느낌이 든달까요?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사연이 있는데 이곳에서 함께 나누고 싶어 이렇게 보내게 되었답니다. 친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재밌게 들어주세요.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은 그냥 딱 보통 남자였어요. 외모도 무난하고 집안 사정도 무난하고 직장도 그냥 보통이고요. 요즘 괜찮은 남자 찾기가 쉽지 않다 보니 중간만 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도 같은 생각인지 적극적으로 먼저 대시하더라고요. 그렇게 2년 정도 만나고 자연스레 양가 부모님 한 번씩 만나보고 결혼식까지 빠르게 진행되었죠. 아무리 봐도 우리 아들이 더 아까운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은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훤한데 얘는 키가 난쟁이 똥자루만 하네. 오빠도 뭐 그렇게 잘난 건 아니야. 끼리끼리 잘 만났네. 저를 처음 보고 시모와 신우가 처음 내뱉은 소리랍니다. 시모야말로 저보다 키가 훨씬 작은데 그게 컴플렉스니까 대뜸 키 얘기부터 했겠죠. 둘 다 말이 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입으로 나가는 스타일인 게 똑같았죠. 시모가 성격이 드세서 신혼 초엔 진짜 갈등도 많고 막말 듣고 눈물도 흘리고 이혼까지 생각 많이 했었어요. 언니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애 갖기 전에 정리해라. 이 말처럼 그때 헤어졌어야 했는데 덜컥 아기가 생겨서 그렇게 눌러앉아버린 거죠. 그렇게 내 목숨보다 귀한 딸을 낳아 5살이 될 때까지는 시모가 그지 같은 소리를 해도 그냥 참고 넘겼어요. 사실 아기 키우느라 정신도 없었고 친정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시모를 자주 만나지 않았기도 했고요. 결혼 못할 줄 알았던 시누이도 결혼을 해서 우리 딸보다 2살 어린 아들을 낳았거든요. 우리 딸이 큰일을 했네. 사도는 얼마나 좋을까. 이런 장군 같은 아들을 떡 낳았으니. 아이고, 나는 언제 우리 손자를 안아보나. 시누이가 아들 낳았다고 얼마나 유세를 하던지 아주 꼴값이더라고요. 말끝마다 우리 딸이랑 비교하고 말이죠. 시모도 시누이 아기를 돌봐줘야 해서 정신이 없어서 우리 딸한텐 별로 관심도 없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았죠. 시누이는 아기를 데리고 뻔질나게 시댁을 드나들며 우리 딸이랑 지네 아들을 얼마나 비교해대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참았나 싶어요. 어머, 혜민이 유모차 너무 낡은 거 아니야? 그래도 첫인데 어떻게 중고로 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이 정도는 사줘야지. 이게 요즘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건데 300 정도밖에 안 해요. 무슨 애 유모차가 그렇게 비싸요? 어차피 금방 크는데 차라리 그 돈 모았다 다른 데다 쓰겠네요. 이렇게 마인드가 다르다니까. 이게 바로 부자 엄마랑 가난한 엄마 차이 아니겠어? 어릴 때부터 좋은 걸 해줘야 애도 그 수준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건 몰라요? 아가씨는 아가씨대로 키워요. 나는 나대로 키울 테니까. 만날 때마다 뭐 샀다고 얼마나 자랑을 해대는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상하고 우울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애는 너무 못해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도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진짜 평화로웠던 시절이었네요. 얼마 안 가 모든 게 다 산산조각 나버렸거든요. 바로 시누이가 이혼당하고 시댁에 들어와서부터였죠. 아이고, 네 동생이 이혼을 했단다. 이걸 어쩌면 좋으냐? 네가 장서방 좀 찾아가서 설득 좀 해봐. 아니, 뭔 일인데 그동안 말도 없다가 갑자기 이혼을 했대? 벌써 도장까지 찍었대? 그래, 도장까지 다 찍고 지금 애랑 짐까지 다 끌고 집에 와 있다. 아이고,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해도 그렇지 애까지 버려. 나쁜 놈. 상미가 잘못한 거래? 뭔데? 뭘 잘못했길래 쫓겨났는데? 아, 별것도 아니야. 대출을 좀 받았대. 그거야 둘이 조금씩 갚으면 되지. 그런 걸로 이혼까지 하니?
으휴, 그럴 줄 알았어. 그 기집애 돈도 못 버는 게 사치가 좀 심해. 애 낳고 좀 고치나 했더니만, 으휴. 네가 장서방한테 전화 좀 해봐. 다시 좀 데려가라고. 어쩐지 남편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도 않은데 무슨 애한테 명품 옷이며 유모차도 몇백만 원짜리를 사서 저한테 자랑자랑을 하고 그랬던 게 다 빚이었던 거였어요. 심지어 다 지 남편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벌인 짓이었던 거죠. 대출금이 무려 6천만 원이었다네요. 그걸 알고 6천만 원 안 갚는 대신 이혼당한 거죠. 그런 딸이 애까지 데리고 들어왔으니 시모가 어떻게든 재결합을 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던 건데요. 엄마니까 딸이 어떤지 잘 알고 있을 테니 이제 지 등골 쪽쪽 빼먹힐 걸 알아서 그런 거였죠. 그렇게 시누이가 시댁으로 들어온 지 2주일쯤 됐을 때 시댁에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거실이 아주 장관이더라고요. 애기 용품으로 아주 발 디딜 틈 없이 어지러져 있었죠. 딸한테 제대로 시달렸는지 시모 얼굴이 아주 퀭해 보이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되내니? 시누이가 왔다고 하면 좀 자주 와서 애도 같이 봐주고 밥도 좀 해주고 그래야지. 오늘도 다 저녁에 와서 코빼기만 비쳐? 저도 요즘 아르바이트해서 정신 없어요. 혜민이 유치원 끝나는 시간에 같이 끝나서 바빠요. 맨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알바 안 갈 땐 와서 좀 육아 좀 도와줘요. 혼자 보려니까 힘들어 죽겠네. 저도 독박 육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도 보내서 괜찮지 않아요? 아들이랑 딸이랑 같은 줄 알아요? 얼마나 힘이 세고 활발한데. 하긴 언니는 뭐 딸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꿀이야. 얌전해서 할 일도 없지. 애 키우는 게 다 힘들지 딸은 뭐 덜 힘들어요? 아가씨 말을 이상하게 하네요. 너는 그래도 남편도 있지. 얜 이제 혼자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니?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다 같이 도와야지. 말대꾸 그만하고 얼른 저녁이나 차려라. 오랜만에 쟤 좋아하는 갈비 좀 해봐. 요즘 내가 매일 우리 왕자님 뒤치다거리 하느라 제대로 밥도 못하고 살았다. 냉장고에 고기도 없는데 무슨 갈비를 해요. 정 드시고 싶으면 배달시켜요. 저도 힘들어요. 네가 지금 나가서 고기만 사오면 되잖아. 요 앞에 정육점 있는데. 집밥 먹어야지 무슨 배달을 시켜? 요즘 물가 비싸서 사 먹는 게 더 싸요. 벌써 시켰어요. 고기 드시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보쌈으로 시켰어요. 시모가 못마땅한 눈초리로 저를 계속 째려보길래 그냥 다 무시하고 저는 딸아이와 놀아주는 척만 열심히 했어요. 뭔 배달 음식이냐고 타박하더니 웬걸요? 아주 무슨 걸신 들린 것처럼 시모나 시누이나 허겁지겁 먹어대더라고요. 보는 것만으로도 입맛이 떨어져서 저는 딸아이 밥이나 좀 챙겨주고 몇 점 먹지도 않고 그냥 얼른 집으로 돌아와 버렸답니다. 아니 그런데 며칠 뒤에 딸아이 유치원에 보내고 청소나 하려는데 초인종이 울리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시누이가 애를 안고 떡하니 서 있더라고요. 문을 열까 말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열었죠. 집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문을 늦게 열어요? 힘들어 죽겠네. 가방 좀 받아요. 아니 아가씨, 이 시간에 민준이랑 우리 집에 웬일이에요? 아니, 오늘 갑자기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니랑 혜민이랑 같이 키즈 카페나 가려고 왔죠. 혜민이는 유치원 갔죠. 나도 좀 이따 알바 가야 돼요. 그러게 전화를 하지 괜히 헛걸음했네요. 알바 몇 시에 가는데요? 무슨 알바 하는데요? 그까짓 거 얼마나 번다고 해요. 그냥 집에 있지. 그럼 언니 알바 갈 때까지 우리 민준이 좀 봐줘요. 나 잠깐 미용실 좀 갔다 올게요. 내 머리 꼴 좀 봐요. 금방 올게요. 신우이가 지 아들을 나한테 쓱 밀어버리고는 현관문으로 얼른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가씨, 안 돼요. 나 알바 늦으면 큰일 나요. 2시간 안에 올게요. 좀만 봐줘요. 가방 안에 필요한 거 꺼내 쓰고요. 참나, 그렇게 애를 두고 내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시모한테 전화 걸었는데 둘이 짰는지 시모도 전화를 안 받는 거 있죠? 저는 할 수 없이 애를 봐야만 했어요.
확실히 아들이라 에너지가 다르긴 하더라고요. 1시간 지났는데 벌써 몸에 힘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죠. 망할 놈의 신우는 제가 나가야 되는 시간까지 결국 오지 않았어요. 원장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오늘 못 나갈 것 같아요. 김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직전에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아니죠. 정말 죄송합니다.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지금은 나갈 수가 없어서요. 이래서 내가 애 엄마를 안 쓰려고 한 건데 시간 칼같이 지킨다고 하지 않았어요? 또 이런 일 있으면 그땐 해고해요. 저는 딸아이 유치원 근처 수학학원에서 보조 강사 겸 시험 채점하는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루에 4시간만 할 수 있고 유치원 끝나는 시간에 딱 맞춰 끝나서 정말 힘들게 얻은 아르바이트였는데 신우이 때문에 미운 털 제대로 박혔죠. 저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간신히 억누르며 신우이 아들 수발을 계속 들어야만 했어요. 결국 저녁 5시가 돼서 3살짜리를 번쩍 안아들고 딸아이까지 데려와야 했답니다. 애들 밥은 먹여야 하니 부랴부랴 저녁까지 하기 시작했죠. 땀을 뻘뻘 흘리며 신우이 아들 밥을 먹이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어? 민준이 왔어? 네 엄마는 어디 갔냐? 내가 묻고 싶은 말이다. 도대체 당신 동생 어디로 톡겼어? 전화를 수십 통해도 받지도 않고 애만 데리고 뛰쳐나가 버렸다고. 급한 일이 있나 보지. 아, 배고파. 밥 줘. 당신 참 말 쉽게 한다. 나 오늘 당신 여동생 때문에 알바도 못 갔어. 한 번만 오늘처럼 빠지면 나오지 말래. 내가 어떻게 들어간 알바인데. 아, 그거 얼마나 번다고 그래. 아, 때려쳐. 당신 일한다고 요즘 혜민이한테 너무 소홀해. 반찬도 영 부실하고.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와봐. 내가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알바를 하나. 나도 일 안 하고 브런치 먹고 백화점 다니고 싶어. 누구는 못해서 그런 거 안 하고 사는 줄 알아? 아이고, 당신같이 촌스런 여자는 백화점 데려다 놔도 뭘 사야 될지도 몰라서 지하 푸드코트나 가서 순대나 먹고 올걸? 그런 것도 해본 여자들이 하는 거지. 말 다 했어, 진짜? 당신이나 당신 여동생이나 나 화병 나게 해서 드러눕게 하기로 작정했어? 도대체 어딜 갔길래 애를 놔두고 밤 9시가 다 되도록 안 와?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그때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어머, 언니, 미안해요. 글쎄 내가 미용실 가서 머리를 하는데 친구를 딱 마주친 거 있죠? 너무 반가워서 수다 떨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아가씨,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죠. 전화는 왜 안 받아요? 2시간 안에 온다더니 지금이 도대체 몇 시예요? 나 아가씨 때문에 오늘 알바도 못 갔어요. 하루 종일 아가씨 애 보느라고. 아니, 하나뿐인 조카 좀 봐준 게 그렇게 억울해요? 그깟 일 해봤자 뭐 얼마나 번다고 유세는? 아, 미안해요. 됐죠? 아, 배고프다. 나도 밥 좀 줘요. 내가 무슨 이 집구석 식모예요? 먹고 싶으면 아가씨 집 가서 먹어요. 혜민이 이제 자야 되니까 얼른 민준이 데리고 집에 가줘요, 제발. 저는 신우이를 한번 째려보고는 딸아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거실에서 신우이가 울고불고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듣기 싫어서 딸아이 옆에서 그냥 누워서 자버렸죠. 남편이 차를 태워다 주는지 같이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 시모가 불이 나도록 전화가 오더군요. 아니, 전날엔 그렇게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더니 말이죠. 아니, 너는 전화를 왜 이렇게 늦게 받니? 너 도대체 어제 네 신우이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애가 야밤에 와서 울고불고 서운하다고 난리가 났었다. 아가씨가 한 짓은 쏙 빼놓고 말 안 하죠. 어제 우리 집에 민준이 데려다 놓고는 밤 9시에 들어왔어요. 제가 무슨 보모도 아니고 제 일도 못하고 하루 종일 민준이 수발 들었네요. 너는 어쩜 그렇게 모지러? 하루 애 봐준 게 그렇게 억울하니? 이혼당한 네 신우이가 안쓰럽지도 않아? 걔가 겉으로 멀쩡해도 속은 아주 썩어 문드러졌다. 언니가 돼서 보듬어 줄 줄 알아야지. 아가씨가 평소에 저한테 살가운 소리 한 번이라도 했으면
저도 이렇게까진 안 하죠.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아가씨가 얼마나 저랑 혜민이 옷 입은 거 보고 구질구질하다고 흉보고 제 앞에서 명품 유모차 자랑하고 능력 없다고 무시하고. 암튼 아가씨한테 다시는 우리 집 오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문 안 열어줄 거라고. 저는 시모한테 쏴붙이고 확 끊어버렸어요. 어찌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시모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또 뭔 소리를 했는지 남편도 집에 오자마자 속을 뒤집더군요. 나이 들더니 점점 정신이 오락가락해? 엄마한테 뭔 말을 했길래 엄마가 울고 불고 난리셔. 그거 비유 한번 못 맞춰드리냐?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고 내 동생인데 그 불쌍한 애 하루 돌봤다고 이러는 거야? 그렇게 불쌍하고 안타까우면 당신이 휴가 쓰고 돌보면 되겠네. 당신도 아가씨한테 확실히 말해. 다신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다들 별꼴이야 진짜. 제가 강하게 나가니까 남편도 그 후로 별말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친정에 경사가 생겼어요. 저는 오빠 한 명이 있는데 오랫동안 작은 사업을 했거든요. 부도도 몇 번 나고 진짜 힘든 순간도 많았는데 오뚜기처럼 다시 또 차리더라고요. 저래도 될까 걱정도 됐는데 다행히 한 3년 전부터 사업이 꽤 잘 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진짜 큰 수출권을 따내서 크게 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오빠가 아주 근사한 식당에 친정 부모님과 우리 가족을 초대해서 회포를 풀었죠. 오빠 정말 대단하다. 오빠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 정말 축하해. 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역시 사업은 한방이네요. 부럽습니다. 다 니네 형수가 지금까지 참아주고 도와줘서 잘 된 거야. 너도 오빠 힘들 때 돈 빌려주고 정말 고마웠다. 내가 그 은혜 앞으로 두고두고 갚을게. 큰 돈도 아니었는데 뭐. 오빠가 이렇게 잘 되니까 내가 진짜 기분이 좋다. 자네 아직 여름 휴가 안 썼지? 우리 휴가철에 날짜 정해서 같이 유럽 가면 어때? 부모님이랑 우리 가족이랑 자네 가족이랑 다 같이 유럽 일주 해보자고. 항공권부터 모든 경비는 내가 다 낼게. 2주일 정도로 날짜만 정해와. 정말이세요? 형님 덕분에 신혼여행으로도 못 가본 유럽을 다 가보네요. 남편이 어린애처럼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가는 해외여행에 기분이 진짜 들떴어요. 형편이 별로여서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갔었거든요. 남편이랑 같이 휴가 일정 정하느라 며칠은 아주 화기애애하고 웃음꽃이 폈었네요. 남편 놈이 시댁에 뾰로로 다 말해버리기 전까지는 말이죠. 시모가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이상하게 계속 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이번 여름엔 어디를 가나? 너희는 어디 갈 계획이 있니? 저희가 언제부터 여름 휴가를 다녔다고요? 요 근래 몇 년 동안은 집에만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남들은 다 동남아다 유럽이다 여행만 잘 가더만. 에휴, 난 언제 그런 데 가보나? 너희는 유럽에 간다며? 아, 들으셨어요? 친정오빠가 같이 데려가 준다고 해서 가는 거예요. 저희 형편엔 턱도 없죠. 이럴 때 따라가는 거죠 뭐. 저 지금 나가야 돼서 끊을게요. 일부러 전화를 끊어도 이틀 간격으로 자꾸 전화를 해서 여행 얘기를 꺼내는 거 있죠? 아니 도대체 그래서 어쩌란 말인지, 지들을 데려가란 말인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했는지 시모가 주말에 밥 먹으러 오라고 남편을 들들 볶더라고요. 결국 주말에 시댁에 갔죠. 들어가자마자 시모가 한숨을 푹푹 쉬고 시누이도 제 눈치를 슬슬 보더라고요. 언니, 진짜 유럽 여행 가요? 진짜 부럽다. 난 호주랑 동남아만 가보고 유럽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진짜 부럽다. 그러게, 사부인은 아주 팔자 피셨네. 아들이 갑자기 돈을 벌어서 해외로 여행도 보내주고 비행기 표는 벌써 끊었다니? 저야 모르죠. 오빠가 알아서 하니까요. 얹혀가는 처지에 뭐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나요? 정해주는 대로 가는 거죠. 아직 표 안 샀으면 나랑 우리 엄마도 가면 안 돼요?
민준이는 우리 아빠가 좀 보라고 하면 되니까. 어때, 언니? 언니 오빠한테 한번 말해보면 안 돼요? 아가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어떻게 아버님이 2주 동안 민준이를 봐요? 그리고 사돈을 데려가면 우리 새언니 부모님을 데려가야지. 왜 아가씨랑 어머님을 데려가요? 그건 좀 아니죠. 치, 빡빡하게 구네 진짜. 돈도 많이 벌었다면서 한번 물어만 보면 되잖아요. 한턱 쏘는 김에 인심 좋게 쓰는 거지. 물어나 보라고요. 계속 그 얘기할 거면 나 갈게요. 더 불편해질 것 같네요. 당신은 밥 먹고 천천히 와. 난 혜민이랑 먼저 갈게. 저는 딸아이만 데리고 시댁을 나와버렸죠. 나가는데 신우이가 욕을 하는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수준 떨어지게 진짜.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하는 게 상책인 걸 잘 아니까요. 유럽에 가는 날짜도 정해지고 친정오빠가 항공권도 보내줬답니다. 게다가 짐 싸라고 비싼 새 캐리어까지 보내줬더라니까요. 흐뭇한 마음으로 짐을 조금씩 싸두기 시작했죠. 유럽 일주를 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두근 되더라고요. 퇴근하고 온 남편이 찬물을 싹 끼얹기 직전까지는 말이죠. 엄마가 아까 전화 왔는데 이번 여름 휴가에 제주도에 간다네. 우리도 다 같이 가자고 하시네. 평생 여름 휴가는 가본 적도 없으신 분이 갑자기? 날짜가 언젠데? 그게 이미 표도 다 사놨대. 환불도 못하는 표라서 꼭 가야 된대. 7월 15일에 출발이래. 뭐? 15일? 우리 유럽 여행 가는 날이잖아. 도대체 뭔 소리야?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온 가족 처음 가는 여름 휴가인데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고 펑펑 우시면서 말씀을 하시잖아. 그래서 내가 간다고 했어. 뭐? 간다고? 그럼 유럽은? 뭐 아쉽긴 한데 그건 사실 우리 가족 여행은 아니잖아. 형님이 장인 장모님이랑 가시는 건데 우리가 꼽사리 낀 거고. 나도 뭐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했고. 유럽은 내가 우리 혜민이 중학생 되기 전에 꼭 데려갈게. 나만 믿어. 이번엔 우리 가족이랑 제주도 가서 놀고 오자. 이게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당신이 어느 세월에 돈을 모아서 우리를 유럽에 보내주게? 가까운 강원도 한번 못 가면서. 난 무조건 우리 엄마 아빠랑 유럽 갈 거니까 가기 싫으면 당신은 가지 마. 야,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 거 몰라? 네 진짜 가족은 나랑 우리 부모님이지. 너 안 가면 우리 엄마 진짜 쓰러진대. 무조건 가, 무조건. 그 후로 일주일 동안 남편과 매일같이 싸웠어요. 남편이 계속 유럽 여행 가지 말라고 화내고 시비 걸고 하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심지어 어느 날은 시모랑 시누이까지 집에 찾아왔죠. 너는 시험이 말이 말 같지도 않아? 내가 비행기 표까지 다 끊어줬는데 넌 몸만 가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저는 안 간다고요. 아들 데리고 가시라고요. 왜 똑같은 말을 계속하게 해요? 이거 시어미한테 말하는 뽐새 좀 봐. 얼굴에 욕심만 그득그득해서 가족 다 버리고 기어이 유럽인가 뭐시긴가 따라간다 이거야? 아니, 무슨 며느리가 이래. 당장 유럽행 비행기표 취소해요. 그건 취소되는 표 아니에요? 유럽 가려면 우리 오빠랑 이혼하고 가던가. 아가씨 말에 정신이 확 드네요. 알았어요. 진작 그럴 것이지. 도박 맞긴 싫은가 보지? 진짜 시누이가 행패 부리는 걸 보니 누가 머리에 찬물 끼얹은 것처럼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그렇게 여행 하루 전날이 다가왔어요. 여행 몇 번 가지도 않았지만 어디 갈 때면 항상 제가 짐을 싸니까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고 태평하게 있더라고요. 저도 딸아이와 놀아주고 있으니 남편이 물끄러미보다 한 소리 하대요. 짐 다 챙겼어? 내일 오후 3시 비행기인가? 점심 전에 출발하면 되겠지? 짐은 진작에 싸놨지. 공항 가는 거야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때 전화벨이 시끄럽게 울리길래 봤더니 신우이더라고요. 언니, 제주도 갈 준비는 다 했죠? 근데 내가 몸살이 나가지고 같이 못 갈 것 같은데 어떡하죠? 엄마랑 아빠가 민준이는 데려간다니까
언니가 우리 민준이도 같이 좀 챙겨줘요. 어디가 얼마나 아픈데요? 웬만하면 그냥 가요. 저도 유럽 여행 안 가고 가잖아요. 그거야 언니 사정이고요. 나 지금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 같이 아파서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내가 민준이 짐은 다 싸놨어요. 기저귀는 거기 마트 가서 하나 사서 쓰고요. 그리고 절대 날 생선 주면 안 되는 거 알죠? 언니야 뭐 나보다 더 육아 선배니까 알아서 잘해줘요. 뭐, 못 간다면 할 수 없죠. 아가씨는 집에서 푹 쉬어야겠네. 내일 아침에 일찍 와요. 내가 애 옷 뭐 입혀야 되는지 설명해 줄게요. 간식도 어떤 거 먹어야 되는지 말해줘야 되고. 어차피 오후 비행기니까 알아서 갈게요. 걱정 말아요. 그래요. 역시 언니밖에 없다니까.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요. 드디어 제가 손꼽아 기다리던 여행 당일날이 됐죠. 저는 아침 일찍 딸을 데리고 오빠가 사준 캐리어 딱 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목적지는 당연히 김포가 아니라 인천공항이었죠. 이른 시간에도 공항은 떠나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하더라고요. 저는 화사하게 차려입은 부모님과 오빠 가족을 만났죠. 아유, 우리 혜민이 예쁘게 하고 왔네. 근데 진짜 이 서방은 같이 안 간대? 회사에 급한 일정이 잡혀서 도저히 못 간다는데 어쩌겠어. 걱정 마. 우리끼리 신나게 놀고 오면 되지 뭐. 오빠 덕분에 유럽도 가고 고마워. 저저 이제 슬슬 들어갑시다. 면세점 가서 쇼핑도 팍팍 해. 오빠가 다 쏠 테니까. 친정 오빠가 예약한 항공권은 심지어 비즈니스 클래스였어요. 난생 처음 타보는 비즈니스석에 호들갑 떨고 있는데 핸드폰이 불나게 울리더라고요. 역시나 남편이 계속 전화를 해대고 있었죠. 지금쯤 식탁에 놓인 이혼 서류와 갈기갈기 찢어진 프랑스행 항공권을 보면서 부르르 떨고 난리가 났겠다 싶었네요. 저는 핸드폰을 딱 꺼버리고 편안하게 좌석에 기대서 출발만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비행기는 프랑스로 출발했고 저는 가족들과 함께 꿈만 같은 2주간의 여행을 즐기고 돌아왔답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딱 돌아가니 저를 본 남편이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너 미쳤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알기나 해? 감히 우리 가족을 속여? 속이긴 뭘 속여. 내가 한마디라도 제주도 간다고 말한 적 있냐? 니네끼리 다 넘겨짚어놓고는 네 동생이 유럽 갈 거면 너랑 이혼하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했지 제주도 간다고 했냐? 뭐라고? 이게 진짜 정신 못 차렸네. 우리는 너 때문에 집안 뒤집어져서 제주도도 못 갔어. 표값도 다 날리고. 그러게 누가 환불도 안 되는 싸구려 표 사래? 나 엿먹이려고 네 동생이 꾸민 일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지는 제주도 안 가고 지 아들도 나한테 맡기고 쏙 빠져서 혼자 놀 궁리했나 본데 어디서 굴러가지도 않은 돌대가리를 굴려? 뭐라고? 너 신우이한테 그따위로 말할래? 지금 엄마랑 다 집으로 오고 있으니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알았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빌어. 네가 우리 집에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그때 거칠게 현관문이 열리고 시모와 시누이가 씩씩거리며 들어오더라고요. 저를 노려보는 그 둘의 꼴을 보니 딸아이는 친정에 잘 맡기고 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감히 시애미를 속이고 혼자 유럽 여행을 가? 너 당장 이혼해. 난 너같이 무서운 년은 며느리로 둘 수가 없으니까 당장 갈라서. 듣던 중에 반가운 소리네요. 안 그래도 이혼 서류 놓고 갔는데 어딨어? 당신 도장 찍어서 줘. 내가 갖다 낼 테니까. 뭐? 이게 진짜 간땡이가 부었네. 형님이 돈 좀 만졌다고 너도 부자라도 된 거 같냐? 야, 돈 벌자마자 유럽 가고 명품 사고 돈 펑펑 써대는 거 보니까 안 봐도 비디오야. 6개월 안에 또 망한다에 내 손모가지 건다. 참나. 그러고 보니 진짜 이 팔찌 명품이잖아. 면세점에서 샀어요? 새언니한테 이런 게 어울리기나 해요. 진짜 구리다 구려. 잘만 어울리는데요. 그리고 남이사 뭘 하던 말던 신경 꺼. 어차피 너는 이런 거 사서 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어머머, 지금 나한테 반말하는 거야?
진짜 어이없네. 이제 어차피 이혼하는 마당에 내가 3살 어린 너한테 존댓말을 써야겠니? 너야말로 참 개념 없다. 아, 비켜. 내 짐 싸서 나갈 거니까.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너 일이 뭐다? 갑자기 시모가 저한테 달려들어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는 거 있죠? 진짜 하는 짓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얼른 시모를 있는 힘껏 밀어버렸어요. 시모가 고꾸라지자 자식 둘이 아주 기겁하며 잡아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감히 시어머니를 쳐? 너 나가. 당장 나가. 너 같은 거랑 못 살아. 자, 이거 갖고 꺼져. 네가 나 없이 어디 잘 사나 보자. 넌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어서 빌빌댈걸? 나중에 울고불고 다시 매달리시나 마. 남편은 제 얼굴에 이혼 서류를 팍 던지더라고요. 저는 이혼 서류에 남편 이름과 도장이 찍힌 걸 확인하고는 픽 웃었죠. 그리고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갈겨버렸답니다. 너나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너 같은 놈을 남편이라고 믿고 산 내 지난 날이 아깝다. 저는 집을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이혼 서류를 접수했죠. 아이가 있다 보니 이혼을 진행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재산 분할보다 친권과 양육권 가져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 목숨과도 같은 딸인데 그 인간한테 빼앗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오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했답니다. 내가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유럽 여행할 때 대충 짐작은 가더라. 그놈 처음부터 뱀 눈깔처럼 쫙 찢어진 게 마음에 안 들었어. 네가 나 사업 망했을 때 1,000만 원 몰래 빌려줬다고 너를 얼마나 잡았냐? 오빠 알고 있었어?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나 사업도 한다니까 말리시면서 말씀하시더라. 그놈이 지가 번 돈 친정에 줘버렸다고 지랄지랄했다고. 내가 그 소리 듣고 성공하려고 더 일을 악물었어. 그래도 네 남편이고 혜민이 아빠니까 좋게 같이 잘 지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오빠가 소송이든 뭐든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오빠 정말 고마워. 아빠 엄마한테도 뭐라고 말할지 고민이었는데.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마음 좀 추스리고 혜민이 잘 챙겨. 그리고 오빠 회사에 들어와서 일해라. 네 자리 마련해 뒀다. 그렇게 오빠가 힘을 주니까 시댁이나 남편놈이 어떻게 나올지 전혀 걱정되지도 않았어요. 빨리 이혼하고 그 인간들 얼굴 좀 안 보는 게 저의 바람이었죠. 저는 소송까지 불사할 생각이었는데 예상외로 남편놈이 쉽게 저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하더라고요. 딱 봐도 평소에 손녀라는 이유로 우리 딸을 차별했던 시모의 입김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답니다. 뭐 이럴 땐 시모의 존재가 도움이 되기도 한다 싶었네요. 드디어 3개월 후에 이혼 결정이 나는 날 법원으로 향했답니다. 법원 주차장에 들어서니 멀찌감치 남편놈과 시모, 시누이가 보이더라고요. 마지막 날이라고 저한테 뭐라도 시비를 걸려고 따라온 게 분명했죠. 저는 일부러 그것들 앞에서 차를 딱 주차하고 내렸답니다. 3개월 만에 확 달라진 제 모습을 보고 셋 다 턱이 빠지려고 하더라고요. 뭐야? 왜 명품차에서 새언니가 내려? 이거 엄청 비싼 건데 그거 누구 차예요? 아, 괜히 오늘 온다고 빌렸나 봐. 뭐 얼마나 대단한 인간들 만난다고 차까지 빌려. 내 차야. 웃기고 있네. 그게 어기 넘어가는 차인데 당신 차라고? 뭐 형님이 오늘 법원 간다니까 빌려줬나 보지? 뭐? 아이고, 유럽 여행의 차에 아주 돈을 펑펑 써대는데 얼마 안 가서 망할 게 뻔하네. 미안해서 어떡하지? 우리 오빠 회사 너무 잘 나가는데. 이번에 코스닥 상장해. 그래서 나도 오빠 회사 취직했어. 취직 선물이라고 오빠가 한 대 뽑아준 거야. 뭐? 그게 진짜야? 상장까지 한다고? 언제? 아니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그걸 왜 당신한테 말해? 우리 가족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아니 여보, 혜민 엄마, 우리가 산 정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내가 홧김에 이혼하자고 했지만 내 진심이 아닌 거 알잖아. 당신이 너무 우리 부모님한테 막 하니까 내가 속상해서 그런 거지. 난 당신밖에 없어. 아직도 사랑한다고. 이혼 확정된 마당에 뭔 신하락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나밖에 없다고? 근데 이혼 조정 기간 내내 전화 한 통이 없었어? 너는 니네 가족이랑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아. 나도 내 딸이랑 우리 가족이랑 잘 살 거니까. 아니, 애미야. 아무리 이혼을 했어도 자식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끊을 수가 없는 거지 않니? 내 주변에도 이혼하고도 얼마 안 가서 재결합하는 사람들도 많더라. 다른 사람 찾아봤자 다 거기서 거기고 애한테는 친아빠만한 사람이 없는 법이야. 가족이 뭐니? 허물은 덮어주고 보듬어주는 거 아니니? 다시 한번 우리 대화로 풀어보자, 응? 걱정 마요. 그쪽 같은 시어머니 만날까봐 무서워서 다시는 결혼이든 재혼이든 절대 안 할 거니까. 남이야 어떻게 살든 상관 말고 아줌마 자식들이나 잘 챙기시고요. 뭐? 아줌마? 얘가 시애미한테 아주 막말을 하네. 다 끝난 마당에 그럼 뭐라고 할까요? 할머니라고 해줘요? 그럼 좀 비켜주세요, 할머니. 저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시모를 탁 치고 제 차에 타고 법원을 빠져나왔죠. 백미러로 본 세 사람의 울상이 된 표정을 잊을 수가 없네요. 그 순간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저는 오빠의 회사에서 인사과 대리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육아휴직하기 전에 인사과 과장까지 했었거든요. 전업주부로 오랫동안 있어서 제가 결혼 전에 뭘 했는지, 얼마나 능력 있었고 빛났던 사람이었는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전 사실 전 남편보다 더 좋은 대학 나왔고 연봉도 더 높았거든요. 오빠 덕분에 다시 일하게 돼서 너무 고마웠고, 또 오빠 회사다 보니 피해가게 하지 않으려고 더욱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전 남편은 전혀 만나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지만 아이의 면접 교섭권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얼굴을 봐야 했는데요.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들이대는데 진짜 너무 싫고 고역이었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셋이 밥 먹을래? 혜민이 뭐 먹고 싶어? 우리 자기가 해주는 김치찌개 너무 먹고 싶다. 오늘 집에서 해주면 안 돼? 자꾸 그딴 소리 할 거면 혜민이도 못 만날 줄 알아. 커리어우먼 되더니 완전 멋있어졌다. 옷도 이쁘고 얼굴도 더 이뻐지고. 혹시 남자 생긴 건 아니지? 다음부턴 우리 엄마가 혜민이 데리고 나올 거야. 그럼 잘 놀고 와, 혜민아. 아니야, 알았어. 조금만 더 있다가 가. 내가 진짜 집구석에 들어가기가 싫어. 우리 혜민이랑 당신 만나는 날만 기다린다니까. 그 민준이 놈이 얼마나 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지. 거기다 내 동생 또 사고 쳤어. 글쎄 엄마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왕창 받아서 내가 갚아야 되고 그 좁은 집구석에서 같이 사니까 진짜 미치겠어. 나한테 그딴 하소연 하지 말라고요. 내가 그쪽 무슨 감정 쓰레기통이야? 당신도 생각해봐. 그 20평의 코딱지만한 방 3개 있는 집에서 진짜 숨 막혀. 혜민이가 그러는데 장인 장모님 댁 60평으로 이사 갔다며? 혜민이 방도 엄청 크다고 하던데 나 구경 가봐도 돼? 내가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고 있지 아주? 앞으로 그딴 소리 하면 바로 차단이야. 혜민이 얼굴도 못 보게 만들어줄 테니까 처신 똑바로 해. 더 듣고 있을 이유가 없어서 대꾸도 안 하고 바로 차 타고 와버렸네요. 그 다음부터는 죄송스럽지만 친정 어머니한테 딸아이를 남편한테 데려다 주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한테도 같이 밥 먹자느니 어쩌니 쓸데없는 소리를 해대서 다음부턴 친정 아버지한테 부탁했죠. 그랬더니 다행히도 아버지한텐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애 때문에 볼 날이 있을 텐데 진짜 지긋지긋할 뿐입니다. 지금은 제가 전 남편보다 더 많이 벌고 있어서 양육비 매달 받는 것도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악착같이 꼭 받으려고요. 시모도 진짜 어이없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와서 저한테 하소연까지 하는데 진짜 기가 막혔어요.
아이고, 애미야, 나 좀 살려다오. 너같이 착한 며느리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가 진짜 지옥 속에서 산다. 딸년 하나 있는 게 아주 집안 뿌리까지 거덜낸다. 아니, 이번엔 글쎄 지 아버지 이름으로 또 대출을 받은 거 있지? 그거 진짜 미친년 아니냐? 우리 형편에 갚을 수도 없고 내가 맨날 눈물만 흘리고 산다. 자꾸 이렇게 전화해 대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내가 일 때문에 다른 번호로 못 바꾸고 있는데 아줌마 때문에 피해를 보고서라도 번호를 바꿀 판이네요, 지금. 애미야, 내가 정말 잘할 테니까 딱 한 번만 우리 애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너 요즘 돈도 잘 벌고 아주 세련돼졌다고 그러더라. 우리 아들이 너 보고 싶어서 밤마다 술 먹고 오는데 안쓰러워 죽겠다. 끝까지 지 자식 걱정밖에 안 하네요. 더 이상 말 같지도 않은 말 들을 이유 없고요. 끊습니다. 애미야, 그럼 2천만 원만 좀 빌려주면 안 되니? 그 후로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네요. 그놈의 시모 목소리 안 들으니까 삶에서 스트레스가 사라졌어요. 진짜 이혼 후까지도 이렇게 징글징글하게 구는 시댁 인간들 때문에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니까 친정오빠가 진심으로 변호사 구해서 소송하려고 준비했었거든요. 전 남편만 빼면 저는 아주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회사 일도 재밌고 친정엄마가 육아를 도와주셔서 남편이랑 살 때보다 더 여유가 생겼답니다. 내 스스로 돈을 버니 내 돈으로 운동도 하고 사고 싶은 것도 사니까 그것만으로도 참 삶이 윤택해지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도 힘든 일 툭툭 털어버리시고 행복하게 생활하시길 바래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 30대 여성이에요. 저에게 제 결혼 생활에 대해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한다면 저는 차별이라는 단어가 가장 딱 맞다고 생각해요. 정말 결혼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시모에게 끊임없이 차별받았거든요. 듣고 보면 참 치졸하고 어이없는 일들인데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기분 나쁘고 화날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화를 더 돋우는 건 남편과 신우였죠. 시부를 제외한 나머지 시댁 가족들 덕분에 저는 이제 시자 달린 거라면 뭐든 싫은 사람이 됐네요. 지금은 이렇게 싫어하지만 연애 때 결혼 초반에는 저도 분명히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했답니다. 남편은 저를 가정적인 사람이라 좋다고 했어요. 제가 가정적인 건 맞는 말이었거든요. 장녀로 태어나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당연히 제 일이었고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하던 요리와 가사일들이 제 몸에는 습관처럼 묻어 있었거든요. 저도 딱히 남한테 해주는 걸 싫어하는 타입도 아니라서 자주 주변 사람들을 초대해서 최근 알아낸 레시피로 요리를 해서 대접하는 일도 많았으니까요. 솔직히 정말로 결혼을 하게 됐을 때는 살짝 겁도 났어요. 남편은 대기업 회사원이었고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댁이 잘 사는 것도 저에게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남들이 들으면 신데렐라라며 시집 잘 갔다고 하겠지만 저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낯설고 두려웠거든요. 게다가 저희 집이 그리 잘 사는 형편이 못 되다 보니 더 위축되는 마음도 들었고요. 저희가 살 집도 시부 명의의 집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좋기는 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바로 남편의 시댁 사랑 때문이었는데요. 그것도 시모와 신우에게 절절 매일 정도로 가까이 한다는 거였어요. 시부는 무서워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의 고민은 시모의 차별 때문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별것 아닌 일들이긴 하지만 눈에 띄게 저와 신우를 차별하는 일들이 많아졌거든요. 명절 같은 때에도 신우에게는 명품 스카프를 선물해주던 시모가 제게는 양말 세트를 선물해준다거나 신우 경조사에는 몇십만 원씩 하던 시모가
저희 친정 경조사에는 항상 5만 원만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앙금이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말 못하고 쌓여온 일들이 터지기 일보 직전에 그 일이 벌어졌죠. 그날은 아무 연락도 없이 시모가 저희 집 벨을 눌렀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이 저녁에? 애 아빠는 집에 있니? 네, 지금 씻고 있어요. 저는 이때 출산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손님을 맞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고, 하물며 시모를 맞을 준비는 더더욱 되어 있지 않았죠. 시모는 거실에 앉아 있고, 저는 아이가 있는 안방에 들어가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시모는 손주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TV만 보시더라고요. 남편이 나오자 그제서야 시모는 고개를 돌렸어요. 당분간 너희 집에서 지낼 생각인데 괜찮지? 나 네 아버지랑 싸웠어. 지긋지긋한 영감탱이. 늙으려면 곱게 늙을 것이지 어째 나이가 들수록 꼬장꼬장해지는지 몰라? 아버지랑 무슨 일 있었어요? 몰라. 네 아버지 얘기는 꺼내지도 말어. 나도 곧 집을 구해서 나갈 거야. 당장 있을 곳이 없어서 온 거니까 길어도 몇 달 안 될 거니까 그때까지만 있게 해줘. 저는 시모의 말에 거절하고 싶었어요.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제가 시모의 눈치를 보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제가 둘러서 말해보려고 하는데 옆에서 먼저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알겠어요. 당분간 이 집에서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요. 저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남편은 시모에게 오케이 사인을 내렸고 저는 튀어나오는 한숨을 삼키느라 애썼어요. 시모가 짐을 가지러 나간 사이에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머님을 모신다고 그래. 나 지금 어머니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출산 직후에 시집살이라니. 그냥 친정에서 조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에이, 뭐 그렇게 신경 쓸 일 있겠어? 엄마도 생각이 있으면 자기 괴롭히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엄마 밖으로 잘 다니시는 거 알잖아. 당신이 신경 써야 할 일은 크게 없을 거라고. 게다가 엄마가 아버지랑 이혼하실 모양이야. 만약에 이혼하면 위자료 두둑이 받는다고 나한테 든든하게 챙겨준대. 희죽거리며 말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한숨이 다시 터져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시모가 하는 말이 그런 거지. 실제로 위자료를 지금 시모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보,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면 진짜 나중 일은 모르는 거야. 혹시라도 모르니까 지금을 생각해, 응? 그런 실체 없는 돈에 휘둘리다 보면 나중에 곤란한 건 자기라고. 그러나 제 말이 귀에 들리지도 않는지 남편은 성의 없이 손만 휘휘 저으며 괜찮대도 하면서 저를 달래듯 말하더라고요. 결국 그 길로 시모와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 불편한 시간, 공간, 눈빛, 어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애 젖먹이는 것도 눈치 보며 먹여야 하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내 맘대로 못 가는 상황이 지속됐죠. 시모는 나름대로 바쁘게 살더라고요. 방 하나를 비워두니 거기에 명품 가방에 시계, 액세서리까지 전시해 두고는 홀로 서기 하겠다며 들락날락거리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조금 편했어요. 하지만 마주치지 않고 나서는 다른 상황이 또 저를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시모는 돈이 생기면 신우부터 챙겼거든요. 솔직히 저도 제 가족부터 챙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우리 애한테는 진짜 눈길 한 번을 안 줬거든요. 게다가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데 어째서 돈을 신우에게 다 쓰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솔직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방 하나 비워두고 밥하고 빨래해주는 사람에게 돈 한 푼 줄 법도 한데 전혀 그럴 기미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려니 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 거고 시모가 이러면 나도 친정엄마한테 더 잘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제 분노를 폭발시키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우리 아기 100일 때요. 솔직히 신혼의 아기가 100일이었을 때 시모가 이것저것 챙겨준 터라 저도 솔직히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뭔가 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100일이 되니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가족끼리 조촐하게 하기로 한 건데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도록 아무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기다리다 지쳐 그냥 나라도 애 100일 챙겨줘야겠다 싶어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둔 아기 100일상에 올릴 음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애만 먹는 게 아니니 찜갈비며 잡채며 미역국까지 해놨는데 음식이 사라져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음식의 행방을 찾다가 시모가 생각났어요. 우리 집 냉장고에 손댈 수 있는 사람은 셋뿐이니까요. 남편에게 연락하니 역시 신우 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신우 집에 찾아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제가 만든 음식들을 신우 내외랑 아이들이 다 먹어버렸더라고요. 찌끄러기만 남은 제 반찬통을 보니 열이 치솟았어요. 당신은 왜 여기 있어? 우리 애 100일인 거 내가 아침에 말했지. 일찍 들어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가 여기 계셔서 모시고 가려고 했지. 그런데 왜 이렇게 화가 났어? 그럼 화 안 나게 생겼어? 사람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지. 내가 만든 음식은 다 사라졌지. 어머님, 어떻게 우리 애 100일에 쓸 음식을 말도 없이 홀라당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네 애만 중요하니? 나한테는 우리 딸 손녀도 귀해, 응? 너보다 내 새끼 뱃속에서 나온 애가 더 귀하다고. 너도 설마 내가 지금 돈 없고 백 없다고 나한테 뭐라 하는 거니?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저속하다, 응? 어머님이 돈이 없기는 왜 없으세요? 그만한 명품들 있으면 웬만한 집 한 채 정도는 나오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정말 웃기잖아요. 내 새끼 음식 차려놨는데 어머님이 음식을 다 가져갔으니까 제가 화내는 건데 왜 이야기가 거기로 튀어요? 제 딸 음식을 대체 왜 가져가셨냐고요? 어머, 반찬 좀 가져갔다고 시어머니를 잡네 잡아. 꼴랑 몇 개 가져온 거 가지고 이 난리를 쳐? 그 반찬 몇 개를 만든 건 저잖아요. 게다가 신우한테 그렇게 퍼다 주시는 거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제가 만든 것까지 여기 가져오시는 건 좀 아니죠. 제가 어머님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까지 다 해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신우하고 차별하시는 건 너무하지 않아요? 게다가 손주들까지 차별하시잖아요. 차별이라니? 나는 없이 사는 너희 올케가 눈에 밟혀서 이러는 거야. 그리고 차별을 한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네가 우리 집 사람이니? 넌 부혜자잖아. 없이 사는 신우요? 우리 집보다 평수도 넓은 데다 애도 하나뿐이고 남편은 돈 잘 벌어서 일도 안 하는 신우가 없이 살아요? 왜 이래 당신? 그만 좀 해. 왜 이렇게 심술궂게 굴어? 그것도 누나 집까지 와서. 너도야. 넌 도대체 어느 집 가장이니? 애 100일에도 늦도록 남의 집에 가 있는 네 꼴은 정상이냐? 애 100일상 뺏긴 걸 버젓이 보고도 누나 집에서 있는 게 좋으면 그냥 누나 집에서 지내. 어머님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화를 삭히지 못했고 복수를 하기로 했어요. 그냥 시모가 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시모 생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시모가 보는 앞에서 음식을 가득 했어요. 꼬막 조기 찜갈비에 전까지. 아침부터 점심까지 꼬박 음식을 만들었는데 시모가 제 앞에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 생일이라고 챙기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저번에 내가 화낸 일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 네가 이렇게 아양을 떨어도 난 안 넘어가.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시모가 방으로 들어가자 그 음식들과 반찬까지 탈탈 털어 친정으로 가지고 갔죠. 친정에서는 무슨 잔치하냐며 좋아하셨고 그렇게 먹고 즐기다가 저녁 무렵이 됐죠.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엄마 생일인데 어디서 뭐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침에 하던 음식들은 다 어디 갔어? 밥이라도 먹으려니 반찬이 하나도 없잖아. 아침에 하던 음식? 그건 죄주인 찾아갔지. 친정에 갖다 주려던 거였어. 집에 반찬 없으면 시켜 먹어. 당신 그걸 지금 말이라고. 됐고 빨리 들어와. 엄마 지금 쫄쫄 굶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시켜 먹으라니까. 나 오늘 늦게 들어갈 거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생일에 생일상도 안 차리는 며느리가 어딨어? 내 새끼 생일 음식 가져간 사람이 누군지 잊었어? 다들 자기 가족만 챙기는데 나도 내 가족 좀 챙길게. 뭐가 나빠? 그니까 나 찾지 말고 가족끼리 오붓하게 지내. 나도 가족끼리 오붓하게 지낼게. 저의 빈정거림에 남편이 먼저 전화를 끊었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았나 봐요. 저는 실컷 놀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갔어요. 시모가 깨어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역시나 한 소리 하셨죠. 시모 생일도 안 챙기는 며느리가 여길 왜 들어와? 어이구, 내가 복이 없는 년이지. 생일에 미역국도 못 먹는 내가 무슨 복이 있어.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었길래 이런 생각 없는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나 몰라? 어머님, 섭섭해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전생의 죄는 제가 지었겠죠. 제가 해놓은 음식이며 물건이며 싹 다 누가 가져가는 팔자라니. 도대체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길래 매번 이렇게 남 좋은 일만 하나 모르겠네요. 그쵸? 한껏 빈정거리는 제 말에 시모는 부들부들 떨며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아침에 시모에게 들은 말 때문에 화가 나서 말이 막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음식이나 물건을 신우에게 가져가는 일은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매번 자기가 위자료 받으면 너한테는 절대 못 준다며 중얼거리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깟 돈 필요 없으니 빨리 우리 집에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렇게 시모와 싸우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시모가 저와 남편을 불렀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주는 눈칫밥도 이제는 먹고 싶지 않고 이래저래 억울한 일이 많으니 이 집에서 나가 새로 거처를 마련할 생각이다. 그러니 내가 들어갈 곳의 전세금을 너희가 마련해. 시모의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입이 떨어지지도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으세요? 못해도 1억은 너희가 해줘야 되지 않겠니? 혼자 살아도 제대로 된 곳에 들어가려면 그 돈도 모자라긴 하지만. 어머님,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차라리 그냥 집에 돌아가시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각방 쓰는 거나 별거나 뭐가 달라요? 이번 기회에 가서 이혼 결정 지으면 될 것 같은데. 난 그 집엔 절대 안 들어가. 내가 미쳤니? 그 양반이랑 다시 얼굴 마주하게? 그럼 아가씨 댁은 어떠세요? 어머님이 많이 좋아하시고 또 편해하시잖아요. 그쪽으로 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없이 사는 딸 신세 망칠 일 있니? 어떻게 딸 집에 들어가서 살아? 신우가 왜 없이 살아요? 우리보다 집 평수도 넓고 돈도 우리보다 더 많이 벌잖아요. 우리 집에 있기 싫으시면 아가씨 집도 괜찮죠. 내가 아니라 네가 싫은 거겠지. 왜? 한 달에 방값이라도 줘? 월세라도 내야 하니? 내가 내 아들 집에 와서 살면서 꼭 그렇게 해야 해? 월세 주실 생각은 있으셨어요? 그냥 아가씨 댁에 가세요. 저희 1억 없어요. 내가 너희 돈 떼어먹는 데니? 웃겨 진짜. 네 시아버지한테 위자료 받으면 나도 다 줄 거야. 시모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저는 육아휴직 남편 혼자 버는 데다가 저축해놓은 돈도 많이 없는 상황에서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금만 시간을 줘봐요. 돈을 마련할 방법이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반대하려는 저를 말린 건 남편이었어요. 무슨 생각이 있어 이러나 보다 싶어 방에 들어갔을 때 물어봤어요.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해드린다는 거야? 진짜 해드릴 거야? 그냥 시간 끌기야. 대놓고 안 된다 말 못하잖아. 그 사이에 누군가는 해결해 주겠지. 남편 말은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지켜보자였어요. 저는 빨리 나갔으면 해서 좀 실망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시모의 명품 쇼핑이 심상찮더라고요. 무슨 돈이 생겨서 저러나 싶었는데 신우가 좋나 보다 했었거든요. 시부와 살 때도 명품 쇼핑을 자주 했던 터라 별 신경 쓰지 않고 있던 저는 며칠 뒤 깜짝 놀라고야 말았어요. 제 자산관리 어플에
제가 쓰지도 않는 카드 내역과 카드론 내역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오류인가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카드는 제가 만들어서 초창기에 조금 쓰다가 최근에는 쓰지 않고 내버려둔 카드였어요. 더 좋은 혜택의 카드가 나와서 그걸 그냥 둔 것인데 그게 왜 사용됐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저는 부랴부랴 카드부터 찾았어요. 그런데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카드가 없더라고요. 혹시나 싶어 저는 카드사에 들어가 쓴 내역을 훑어봤어요. 그리고 그 카드가 시모 손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시모가 산 가방이 카드 내역에 떡하니 찍혔더라고요.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이 얼얼한 배신감. 이 카드를 시모가 뒤져서 가져갔을 리는 없고 분명히 남편이 찾아서 줬겠죠. 기다려보라더니 이 꼴을 보게 하려고 기다리라고 했나 싶었어요. 카드는 한도 끝까지 사용한 상태고 카드론도 1,000만 원 가까이 받았더라고요. 저는 열이 받아서 시모를 찾아 신우집까지 갔어요. 들어가는데 남편 신발이 거기 있더라고요. 이놈은 또 여기 왜 와 있는지. 그치만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에 싸잡아 추궁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시모에게 가서 말했어요. 어머님, 제 카드 돌려주세요. 무슨 카드? 난 몰라. 네 카드를 왜 내가 가지고 있어? 그래요? 알겠어요. 저는 시모의 말에 당장 폰을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카드 정지하려고 하는데요. 네, 모르는 사람이 카드를 쓰고 있어요. 도둑 맞았나 봐요. 제가 내용을 다 말하기도 전에 시모가 제 전화를 획 뺐더라고요. 왜 네 맘대로 카드를 정지해? 어머님은 모르신다면서요. 그리고 제 카드 제가 왜 정지를 못 시켜요? 어머님이 가져가신 게 맞잖아요. 이번에 나온 카드비 어떻게 정산하실 거예요? 제 말에 시모는 남편을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옳다구나 싶었어요. 넌 왜 내 카드 훔쳐서 어머님한테 드렸어? 도둑이니? 그리고 주고 싶으면 네 카드 주지 왜 남의 카드를 주고 난리야? 좀 그만해. 그깟 카드 얼마 썼다고 여기까지 와서 이 난리야? 그 금액이 얼마가 됐던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지. 최소한 예의라는 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말 한 번 잘했다. 네가 말한 그 예의에 남의 카드 훔쳐가는 건 잘못 아니야? 이 집구석에서 내가 차별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건 상황이 다르잖아. 그 카드값 못 갚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 신용도 팍팍 떨어져서 신용불량자 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내주면 되잖아. 얼만데? 1,400이다 이놈아. 카드값이 400에 카드론이 1,000이야. 제 말에 남편이 깜짝 놀라 시모를 쳐다보더라고요. 위자료 나오면 다 갚아줄게. 그동안만 좀 어떻게 해줘, 어? 위자료 받으면 그 정도는 푼돈이야. 지금 그 푼돈이 없잖아요. 그 위자료는 대체 언제 받으시는 건데요? 아니, 아버님이랑 이혼하실 마음은 있으세요? 실체도 없는 돈을 믿고 이렇게 큰 돈을 쓰시면 그걸 갚아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 당장 메워야 하는데. 옳게,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어련히 알아서 쓸 때 썼겠지. 쓸 데 없는데 돈 쓰고 막 그럴 리 없잖아. 시어머니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는 거야? 거드는 시누의 말에 저는 열이 한 단계 더 올랐어요. 그런데 머리는 더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럼 아가씨가 카드값 내시면 되겠네요. 어머님이 사용하시는 돈의 절반이 아가씨 댁에 돈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씨한테 받을게요. 그럼 될까요? 아니, 왜 그걸 나한테 받아? 옳게 진짜 상식 없는 사람이네. 이 보세요. 그거 난 한 푼도 쓴 적 없거든? 그러니까요. 그렇게 어머님 편 들고 싶으시면 아가씨 돈으로 카드값을 갚고 하시라는 말이에요. 솔직히 어머님 위하신다면 그 정도 가능하잖아요. 이거 봐요. 아무도 이 카드비 안 내준다고 하잖아요. 몰래 카드 가져가 놓고 카드비는 저한테 다 맡길 생각이었던 거잖아요. 그 말에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화가 너무 났어요. 카드를 준 남편도, 카드를 쓴 시모도, 카드로 혜택을 본 신우도.
저는 좋은 생각이 났어요. 이때쯤에는 2판 4판이고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냥 막 나가기로 했거든요. 어차피 긁은 사람은 어머님이시니까 어머님이 카드값 갚도록 할게요. 그 말에 시모가 멀뚱멀뚱 쳐다만 보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아니, 자기는 낼 생각이 없는데 지가 저런들 무슨 상관이야? 이런 표정이었죠. 저는 그런 시모의 표정을 뒤로 하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곧 이혼 서류 갈 거니까 알아서 해. 남편이 뒤에서 소리쳤지만 저는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제가 한 첫 번째 일은 시모 방에 있는 명품 액세서리와 시계, 가방을 싸그리 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걸 다 전당포로 가져갔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고가의 전자기기나 명품 가방을 맡기고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전당포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것들을 다 맡기니 카드값보다 좀 더 나오더라고요. 명품 가방 같은 건 원래 그렇게 크게 쳐주지는 않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또 값이 떨어지기도 하니까요. 다 팔고 나온 전당포 앞에서 저는 카드사에 전화해서 카드빚부터 싹 다 갚아버렸어요. 그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갔죠. 집에 갔더니 시모가 흥분해 있는 상태더라고요. 이제껏 이런 모습은 본 적이 없을 정도로요. 그 모습을 만든 게 저라는 사실에 참을 수 없이 통쾌해서 웃음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너 미쳤니?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남의 물건을 가져다가 함부로 팔 수가 있어? 내 물건 다 어디 갔어? 어디 갔냐고? 걱정 마세요. 그 물건들 다 전당포에 맡겼어요. 그리고 받은 돈으로 카드값 다 갚았고요. 1,400만 원 들고 가시면 그대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행이죠? 최소한 다시 되돌려 받을 수는 있으실 테니까요. 뭐?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년, 어떻게 그걸 다 가져가서 맡길 수가 있어? 내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갈 권리가 너한테 있어? 그럼 제 카드 마음껏 쓸 수 있는 권리는 어디 있었는데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어떻게 육아휴직 중인 며느리 카드 펑펑 쓰고는 안 갚을 생각을 하세요? 저와 시모가 싸우는 걸 보자 남편은 제 손목을 붙잡더니 이야기 좀 하자고 돌려 세우더라고요. 너 진짜 너무하다. 이혼 이야기도 그렇고 어머님 일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해. 내가 알아서 다 해결했을 텐데 왜 일을 크게 벌려? 네가 더 너무하지. 네가 하는 말은 다 너 스스로한테 해야 하는 말 아니야? 누가 들으면 고해성사인 줄 알겠네. 그렇게 시모와 신우가 좋으면 그 집 가서 살아. 여기 있는 처자식 다 무시하는데 네가 아빠고 남편이야? 해결? 네가 뭘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아까 그럼 카드값 누가 갚아줄 거냐고 물었을 때 왜 대답도 안 했어? 갚을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랬던 거 아냐? 가족이잖아. 당신이 힘들면 나도 도와주려고 할 거야. 이번 일도 그래. 힘든 엄마 생각해서 한 일이야. 그걸 왜 그렇게 비꼬아서 생각하는 건데? 그건 네 생각이겠지. 비꼬아서 생각한다고? 너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 솔직히 나는 이혼? 소송으로 가도 상관없어. 난 잘못한 거 하나 없으니까. 내 카드 몰래 가져다 심어준 당신 잘못이 더 크거든. 그러니 당신이 나한테 위자료 주는 건 정해진 결과야. 그러니까 당신이 어머님 잘 모시고 살아. 나는 소송 진행하는 동안 친정 갈 거니까. 그 마지막 말을 듣고서야 남편의 정신이 돌아오는 듯 보였어요. 그 눈빛에 당황함이 가득했거든요. 제가 없으면 누가 시모 밥하고 빨래해줘요? 시모는 시부집에서 가정부가 해주는 대로 살았으니 살림은 하나도 모르거든요. 잠깐만. 당신이 집 나가면 누가 어머니를 모셔? 안 돼. 이혼은 절대 안 돼. 내가 이혼할 만큼 잘못한 건 아니잖아. 잘 생각해봐. 아버지랑 어머니 이혼하면 위자료 빵빵하게 나와. 우리한테도 얼마 떨어지겠지. 근데도 진짜 이혼할 거야? 난 돈 필요 없어. 지금 당장 가정부가 필요하면 용역업소에 연락해. 저는 그렇게 말을 던지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시부에게 전화했어요.
아버님,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지금 경황이 없어서요. 저희 부부 이혼하려고요. 제 전화에 시부는 가족 전원을 집으로 부르셨어요. 한 번은 거쳐야 할 일이었죠. 시부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저는 시부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설명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던 시부의 얼굴이 벌겋게 일그러지더라고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시모의 얼굴은 헬쓱하게 질렸고요. 이 여팬네가 이혼 전에 별거 하자고 하더니 기어이 아들 집에 기어 들어갔어? 아니 얻어먹으려고 갔으면 조용히 잘 있을 것이지. 왜 분란을 만들어서 애들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도록 만들어? 내가 왜? 뭘 잘못했어요? 그래, 100번 양보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쳐. 그런데 내 물건 가져다가 멋대로 판 며느리도 잘못했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만 난리예요? 아버님, 그 물건 판 거 아니고 전당포에 맡긴 거예요. 그 돈으로 제 카드빚 갚았고요. 결제일이 코앞이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사실 그 카드값만큼 가져가면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엄밀히 따지자면 판 건 아니죠. 옳게. 아무리 그래도 사람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갈 필요가 있었어? 아가씨, 그렇게 어머님을 위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전당포에 맡겨놓은 명품 다 찾아오시면 되잖아요. 본인 돈으로. 어머님 목숨보다 소중한 거라잖아요. 딸이 돼서 그것도 못 해줘요? 그것보다 배는 받아오셨으면서. 제 말에 결국 시모도 신우도 입을 꾹 닫더라고요. 신우는 시모 명품을 되돌려줄 생각도 없어 보였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면 남한테 그걸 강요하지 마요. 아시겠어요? 이거 봐요. 내가 이 꼴을 보고 살아야 해요? 당신이 위자료를 계속 적게 말하니까 내가 이혼을 못 하잖아요. 빨리 내가 원하는 만큼 해주고 이혼해줘요. 그제야 감이 오더라고요. 어머님이 이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혼을 왜 안 하나 싶었거든요. 위자료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시모의 말에 시부의 표정이 참 오묘하더라고요.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닌 그런 이상한 얼굴. 뜸들이던 시부가 말을 꺼냈어요. 당신 원하는 대로 이혼해줄게. 근데 위자료는 아마 없을 거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재산이 얼만데? 당신이 위자료 적다고 할 때부터 조금씩 처분해서 이제 별로 없어. 그래도 3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마저도 기대 못할 거야. 내가 당신이랑 이혼하려는 게 당신 사치랑 낭비 때문이었거든. 근데 이거 봐봐. 자식들 이혼까지 하게 만들었으니 당신은 유책 배우자인데다가 며느리한테 위자료를 줘야 할지도 모를 사람이 됐어. 내가 재산을 나눠도 당신한테 돌아갈 몫에서 위자료를 다 빼면 얼마 안 남아. 그 말에 시모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남편과 신우의 얼굴도 당황함으로 말을 못하더라고요. 실체 없는 돈을 믿었던 남편과 신우의 벙찐 표정이 압권이었어요.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한참 웃었어요. 당신 거짓말이죠? 설마 그 돈 땅 다 팔았어요? 아니지. 팔면 돈이라도 남을 텐데 그거 다 어쨌어요? 어쨌긴 기부했어. 아깝기는 했는데 당신한테 뺏기는 것보다는 기분이 훨씬 낫더라고. 적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은 아니었으니까. 그게 말이 돼요? 진짜 내 돈, 내 위자료 어디 갔냐고요? 당신 나 속일 생각하지 말아요. 뭐? 나한테 돈 맡겨놨어? 왜 맨날 내 얼굴만 보면 돈 타령이야? 내가 번 돈 집에서 펑펑 쓰기만 하고 한 푼 모아놓은 것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돈돈거려? 나도 위자료는 받아야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싸우는 시부모를 보며 저는 제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에 집에 가려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과 신우가 제 뒤를 쫓아와 구두를 신으려고 하더라고요. 딱 보니 시모 버리고 도망가려는 꼴이더라고요. 그렇게 가족사랑 어쩌고 하더니 어머님 돈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도망치는 거야? 진짜 뻔뻔들하다.
마지막 정도 뚝 떼줘서 너무 고마워. 당신 하는 거 보니 나 늙어서 쓸모없어지면 어떻게 행동할지 딱 보여. 이혼하는데 망설임까지 가져가줘서 고마워. 빈정거리는 제 말에 남편은 얼굴만 벌겋게 된 채 말도 못했고 신우는 모르는 척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 시모는 결국 빈털터리로 내쫓기게 됐고 전 남편은 집을 시부에게 반납하고 시부 집에 들어가 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저는 합의로 이혼을 잘 마무리하게 됐어요. 소송으로 갈 줄 알았는데 합의가 된 이유는 시부 덕분이었어요. 남들 눈을 많이 신경 쓰시는 분이었거든요. 저는 그 이후로 시자가 달린 건 진절머리가 나서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죠. 시부에게 받은 돈과 위자료로 받은 돈을 합치면 지방에 방 하나 전세받을 정도는 돼서 지방 내려가려다가 아픈 친정아버지 때문에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손주가 있으니 집안 분위기는 더 좋아졌죠. 이혼한 지 3년이 지났을까요? 그해 가을 추석을 앞두고 친정아버지의 지병 때문에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전 시모와 전 남편, 전 신우와 마주쳤어요. 상대방은 우리가 온 건지도 모르고 싸움에 한창이더라고요. 듣고 싶지는 않았으나 들려오는 대화를 유추해보니 전 시모가 위암에 걸려 입원해야 하는데 둘 다 자기가 못 모신다며 서로 떠넘기고 있었어요. 신우는 자기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 돌볼 수 없다고 하고 전 남편은 시부가 싫어해서 모실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끼인 시모의 표정이 피곤과 절망으로 절어있는 게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지 못한 채 두 남매는 싸우기에 급급했어요. 아니, 누나가 더 많이 받았잖아. 나는 엄마 때문에 이혼까지 했다고. 그것만 아니었으면 봐줄 사람도 있었겠지. 내가 뭘 더 받아? 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게다가 이혼한 건 네 잘못이지 왜 남한테 뒤집어 씌워? 결혼 전에는 나보다 네가 더 많이 엄마한테 받지 않았어? 내가 월세 내잖아. 매달 내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알아? 얼마 안 되는 월세 내주면서 나한테 생색내는 거야? 그럼 월세 앞으로 내가 낼 테니 네가 엄마 돌보면 되겠네. 전 시모는 두 사람을 피해 조용히 대기석으로 와서 앉더라고요. 바로 저희 옆자리였는데 저희는 신경을 쓰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때 친정아버지가 한 말씀 하셨어요. 너 이혼한 거 참말로 잘한 짓이다. 저런 집구석에 있었으면 저 시모 간병은 너 혼자 다 했을 팔자 아니냐? 그랬을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은 저 집 식구 아니잖아요. 그제서야 시모는 저희를 눈치챈 듯 하더라고요. 순간 깜짝 놀라던 얼굴이 곧 팔짱을 낀 아버지와 저를 보더니 부러움으로 물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큰 병 얻은 건 유감입니다만 긴 병에 효자 없는 거 아시지요? 본인 앞날은 본인이 잘 챙겨야 하겠네요. 친정 아버지의 말에 전 시모가 눈시울을 붉게 적시며 말하더라고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며느라가 내가 참 잘못했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 아픈 엄마 안 돌보려고 싸우는 걸 보니 이 세상 헛살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 네가 있었으면 이런 비참한 꼴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누구든 그 집에 며느리가 있으면 며느리만 죽어났겠죠. 그렇게 애지중지 자식들만 챙기면 뭐해요? 인간들이 돈 없는 엄마는 이제 엄마로도 안 보는데. 마음을 좀 더 곱게 쓰셨으면 애초에 며느리 차별을 안 했으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는 면했을지도 모르죠. 그래, 다 내 잘못이고 다 미안해. 너 우리 아들이랑 다시 결혼해서 날 돌봐줄 수 없겠니? 이러다 진짜 요양병원에 죽을 때까지 갇혀 지낼지도 몰라. 시모의 말에 먼저 반응한 건 친정 아버지였어요. 끔찍한 소리 그만하세요.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소리입니까? 예? 남의 귀한 딸 데려가서 흠집 내놓고 만신창이 만든 거 사과는 못할 망정 이제와 제 몸 아프다고 우리 딸한테 수발 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세상에 어이가 없어서.
그쪽 집안에서는 우리 딸이 눈에 못 미쳐도 우리 집에서는 곱게 자란 귀한 딸이라고요.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으면 말이야 저런 소리를 하지 말아야지. 아프다는 걸 핑계로 어떻게 내 귀한 딸한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인간이 덜 됐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며느리한테 병수발을 시켜? 아니, 그걸 이유로 재혼을 하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말이지. 친정 아버지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더군요. 제가 처음에 이혼했다고 했을 때는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며 저에게 한 소리 하시던 아버지였지만 아버지도 시모의 말에 버럭하시고 말았던 거예요. 제게 들었을 때는 과장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지 않으면 진실을 알기 어렵다며 저에게 말하기도 하셨거든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가 별거 아닌 일에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정한 거로 보였을 테니까요. 그런데 직접 만난 시모의 생각보다 더 뻔뻔함에 아버지도 제가 한 말들이 모두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우리 딸 절대로 다시 못 줘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저런 집구석에 들어가서 평생을 수발들라고 할 거면 아예 우리 집에서 처녀 귀신으로 죽게 만드는 게 낫겠소. 결국 아버지의 호통에 시모는 말을 더 이상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큰 소리에 피가 나도록 싸운 두 남매가 저희 존재를 눈치채고 가까이 다가왔어요. 오랜만이네. 엄마가 또 무슨 이야기 했어? 병수발 들어줄 사람 없다고 나더러 당신이랑 재결합하래. 그 소리에 우리 아버지가 버럭하셨고 그 말에 전 남편의 얼굴이 확 일그러지더라고요. 당신이랑 아가씨 어머님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사람들이었잖아. 그렇게 죽고 못 살게 애틋하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나 봐. 서로 안 모시려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 보면. 그런 거 아니야. 우리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고. 그래, 그렇겠지. 이야기 다 들었어. 아버님 재혼하셨다면서? 그 사이에 자식도 있었다고 하던데. 어머님 위자료도 날아가고 이번에는 상속도 날아갈 판이잖아.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실체도 없는 돈에 휘둘리지 말라고 했지? 분명히 받을 수 있는 돈이었어. 그리고 액수는 크지 않지만 위자료를 받기도 하셨고. 근데 그걸 한순간에 다 날려버렸다고. 아니,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면서도 그 명품에 대한 욕심을 못 버리는 거야? 누나도 나도 불안하니까 카드나 현금을 못 주는 거야. 저번에도 내 카드로 쓴 돈 생각하면 진짜. 들어보니 시모가 저한테 한 것처럼 전 남편에게도 그대로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자기가 당해보면 그게 얼마나 짜증나고 열받는 일인지를 여실히 알게 돼요. 지금 전 남편처럼요. 당해보니까 잘 알겠지? 내가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지금에 와서 꺼낼 이야기는 아니지만 말이야. 지금이라도 그 열받는 기분을 당신이 알게 돼서 참 기쁘다. 나만 알고 있기엔 너무 화나는 일이었거든. 제 말에 전 남편은 그저 찡그린 얼굴로 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입이 있으면 뭐해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잖아요. 구구절절 제가 하는 말이 다 맞았으니까요. 게다가 시부는 그 내연녀와 자식에게로 재산을 모두 옮겨놨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과 신우는 시모를 데리고 다시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남매가 같이 시모를 모시고 온 걸 보면 시모도 그렇게 자식 농사를 망치진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들린 소식을 들으니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두 사람은 참 끝까지 자기들 생각만 했고 시모는 자식을 잘못 키운 벌을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애지중지 며느리랑 차별해가며 잘해준 자식 둘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한 시모가 요양병원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전문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데 연세가 많다는 핑계를 대며 적극적인 치료를 피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딱하기도 하고 자기 묘자리 자기가 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 사람들의 소식을 들은 적은 없어요. 솔직히 더 이상 관여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거든요. 처음에 이런 이유로 이혼을 했을 때는 내 인생에 내가 잘못된 줄을 그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좀 더 참았더라면 더 나은 미래가 그 어디쯤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요. 그런데 만약 제가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저라는 사람은 망가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혼이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요. 연애는 둘이서 하는 거지만 결혼은 온 집안이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맞춰야 하는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무조건 양보하면 저는 실속 없이 모든 걸 뺏길 수밖에 없고, 제가 무조건 가지려 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척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밸런스를 맞추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솔직하게 말해서 다른 가족 구성원과 트러블이 있더라도 남편이 제 몫을 다해 저와 소통해준다면 굳이 헤어질 필요까지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시댁 구성원들은 거의 다 저를 밀어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럴 때는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나의 정신적인 고통과 과도한 스트레스를 포기할 만큼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도 했으니까요. 그 당시 저에게는 나부터 살고 봐야지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지만 아무도 저를 위해주지 않는 그곳에서는 저라도 저를 챙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예전만큼 풍족하진 않아도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제가 하기 싫은 건 하지 않는 생활만으로도 마음이 편하고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제 이혼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지금은 지인들과 농담도 하고요. 한동안은 이혼, 돌싱 이야기만 들어도 스트레스였는데 말이죠. 지금은 이렇게 사연글을 보낼 정도의 소재거리 정도가 된 거죠. 제 글을 읽고 함께 즐겨주신다면 저도 기쁘답니다. 이렇게 긴 글을 쓰는데 어색한 점도 있었지만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써보았어요.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